이니스 타임 하나님의 시간. 지금 이 시간은 건강 상식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육신의 건강이 또 영적 건강만큼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이니스 타임 하나님의 시간에 건강 상식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부에나팍 아쿠피아 한의원의 최정욱 원장님과 함께 비염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는데요. 저도 좋은 인포메이션 얻었었습니다. 오늘도 최정욱 원장님과 전화 통화해서 또 자세한 비염에 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정욱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비염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네. 아직도 그 컴퓨터 팬에 비유를 하셔서 네. 잘 설명해 주셨던 거 기억이 납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부분에 비염을 한방에서 어떻게 치료하시는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었거든요. 네. 오늘 다시 한번 앞부분에 비염을 한방에서 어떻게 치료를 하시는지 자세하게 한 번 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를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면요. 네. 한의학에서는 단순히 코의 문제로 비염을 보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폐를 중심으로 기관지나 호흡기 문제로 면역력의 그 약화로 인한 문제로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치료 방법 역시 전신의 균형 치료, 순환 치료에 초점을 둔다고 말씀드렸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 치료의 어떤 구체적인 컨셉은 이런 것이고 실질적인 치료에 있어서는 한방이니까 당연히 뭐 침 치료나 한약 치료가 있을 텐데요. 네. 체질에 맞는 어떤 한약 처방이 굉장히 중요하고 네. 그 다음에는 저희가 이제 코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치료하는 방법이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호흡이 잘 안 되는 거는 점막이 부어 있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점막을 이렇게 비경 같은 것을 이렇게 좀 살펴보면 실질적으로 점막이 부어서 공기가 이렇게 유입되는 통로가 굉장히 좁아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코가 이제 막히게 되고 더 악화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치료 방법으로는 그 비강 내 점막을 사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침을 가지고 그 부어 있는 점막에 점자 출혈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코피가 이렇게 좀 뭐 많은 분들은 많이 나오고 적은 사람들은 적게 나오는데, 네. 그게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점막이 사이즈가 줄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숨 구멍이 확보가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돼서 대번에 이제 호흡이 좀 좋아지는, 숨이 좀 잘 쉬어지는 게 있고, 네. 또 한 가지는 이것은 이제 앞에서 치료하는 방법이라면 실질적으로 그 농을 우리가 빼내야 되거든요. 네. 근데 농을 이제 한약이나 이런 방법은 말리는 방법인데 그 말리는 방법은 사실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네. 잘 안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한약 많이 먹었는데 뭐 코는 똑같아요. 뭐 이런 것 이제 많이 컴플레인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한약 치료는 몸의 어떤 면역력을 높여주는 데 사용해야 되는 거고, 네. 그다음에 실질적인 농을 빼내는 방법은 이제 그 비강 내에 그 습부요법이라 그래서 그 석션을 하는 거죠, 말하자면. 네. 그래서 그 고여 있는 농을 실질적으로 석션을 이용해서 빼게 되면 심한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양의 코가 그 안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축농증, 만성 부비동염의 환자들이 그런 그 원인을 아예 제거시켜 주기 때문에 네. 그 이제 치료가 굉장히 호전되는 경우를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게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쌓이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반복적인 치료를 어느 정도 하게 되면 그 농이 이제 나오는 그 양이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그런 치료를 바탕으로 해서 같이 이제 뭐 침 치료나 한약 치료를 같이 하다 보면 그래서 우리가 좀 조심스럽지만 네. 그 만성 부비동염에 대한 어떤 완치라는 어떤 그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면 원장님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네. 그렇게 석션하지 않으면 아무리 코를 풀어도 그 속에 있는 농이 다 나오지 않는 건가요? 그렇죠. 석션을 하지 않으면 석션 할 때 우리가 그 긴 카테타를 사용하는데 그게 네. 꽤 깊이 들어가요. 한 10cm 이상 들어가거든요. 네. 그런데 그 코를 풀게 되면 앞에 있는 부분에 있는 코는 다 나오죠. 그래서 네. 순간적으로 시원하게 느껴지는데 네. 그게 조금 지나면 다시 또 코가 막히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게 결국에는 이제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 코
세척하는 방법 있잖아요. 네. 그 코 세척하는 방법도 코 쪽 앞쪽에 있는 부분을 세척하는 방법이거든요. 네. 결국에는 그 속 안에 있는 농을 다 제거하지는 못하죠. 아. 이런 방법으로는. 네. 그래서 이제 한방에서는 그렇게 이비인후과에서 하는 방법을 쓰면서도 이제 전체적으로 면역력까지 높여줘서 그 근본적인 치료를 하신다는 네,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비염에 걸리지 않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원장님. 네, 그렇죠.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비염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떤 조심해야 될까요? 좋은 질문이세요. 네. 우리가 이제 비염이 시작하게 되는 게 이제 급성인 경우라면은 감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감기가 이제 날씨의 영향도 있지만 우리가 피곤할 때, 몸이 피곤할 때 우리가 감기 걸리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은 피곤한 거를 조금 방지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은 스트레스를 좀 덜 받으셔야 되고, 스트레스를 덜 받으시려면 잠을 좀 충분히 주무셔야 되고, 잠을 또 충분히 주무시기 위해서는 어떤 우리의 생활 패턴이 좀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바른 생활의 어떤 그런 패턴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네. 우리가 이제 일을 하고 오셔서 막 피곤하니까 뭐 저녁 때 뭐 드라마 한 편 보고 좀 늦게 자고 인터넷 웹서핑하고 괜히 늦게 자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새벽 12시 넘어서 1시에 주무시게 되면 아침에 일어나면 또 피곤하게 되죠. 그런 피곤함이 이제 반복되다 보면 몸에서 이제 면역력이 이제 버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나타나는 것들이 이제 감기 증상이에요. 네. 그래서 그 감기 증상을 제때 치료하지 못하게 되면 그래서 결국엔 감기약을 먹는다고 어떤 때는 감기가 잘 안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거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몸의 면역력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집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일단은 좀 잘 쉬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쉬어주는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런 방법 외에 감기를 예방하는 방법 중에는 손을 일단 잘 씻어야 돼요. 네. 손을 잘 씻으시고 실내 온도를 잘 맞추시고 습도 역시 잘 맞춰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춥다고 그냥 문을 꽁꽁 닫고 계시면 안 되고 하루에 한두 번은 문을 활짝 열어서 좀 환기를 좀 시켜주셔야 되고 네. 그다음에 음식 굉장히 중요한데 인스턴트나 아니면 뭐 우리 한국 사람은 너무 매운 음식 좋아하는데 그런 것들을 좀 가려서 좀 드셔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담배 피시는 분들은 담배 좀 줄이시거나 이참에 좀 끊으셔야 되고 네. 뭐 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실질적으로 내가 이제 마음을 딱 먹고 하겠다 아니면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내가 이거보다는 이쪽이 더 좋아 이렇게 하시는 분은 뭐 아무리 얘기를 하셔도 그게 조금 힘들죠. 네. 그래서 아무리 뭐 좋은 의사를 만나고 좋은 약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또 그 병의 원인이 되는 습관을 고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죠.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원장님 마지막으로 네. 비염 때문에 정말 고통스럽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의사 선생님 뵙기 전에 조금이라도 집에서 좀 증상을 완화시키려면 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것 외에도요. 네. 음식하고 우리 면역력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인스턴트나 뭐 어떤 그 스낵 같은 간식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뭐 과자나 뭐 이런 뭐 아이스크림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 면역력에 도움이 안 돼요. 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인스턴트 음식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그것 때문에 열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열은 위로 뜨잖아요, 자꾸. 네. 그 불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열이 위로 올라오면서 이런 호흡기나 이런 데를 다 말려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게 건조하게 되고 드라이하게 되니까 이제 더 조금 심하게 이제 그 비염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너무 육식이나 기름기를 많은 음식을 드셔도 또 증상은 똑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음식을 조금 라이트하게 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채식 위주로 요즘에는 좀 많이 좀 바꾸셔야 돼요. 네. 육식을 너무 많이 드시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육식 음식을 많이 먹으면 성격도 조금 이렇게 날카로워지고 사나워진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네. 뭐 그런 얘기 좀 들은 네. 기억이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네. 좀 이렇게 채식을 좀 많이 드시고요. 네. 그다음에 운동을 꼭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걸으시는 운동을 많이 하시는데 이제 연세가 한 40대 이후가 되시면 걷는 운동도 중요하지만 근육들이 이제 조금씩 말라가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래서 근육 운동을 충분히 해주셔서
우리가 이제 제대로 자세를 잡는 어떤 균형 잡힌 어떤 밸런스를 맞추는 데는 근육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근육 운동이 중요하고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코 세척이죠. 네. 그래서 코 세척을 하시게 되면 점막이 막 불필요하게 너무 부어서 이제 병원 가서 레이저로 수술한다거나 이런 증상까지 가시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그래서 코 세척하는 방법은 인터넷에 뭐 너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고요. 네. 대신 식염수를 사용하시면 안 되죠. 네. 식염수가 얼마 전에 굉장히 큰 일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식염수는 하시지 말고 제가 제가 권해드리는 거는 죽염수예요. 죽염수. 네. 그래서 죽염을 좀 물에 희석시키셔서 죽염을 가지고 세척을 하시면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죽염수로 예, 죽염수가 세척하겠습니다. 그렇죠. 원장님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많은 건강 상식 얻었습니다.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고요. 또 네. 다음번에 다른 주제로 또 좋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장님. 네. 네. 부에나파게 아크피아 한의원의 최정호 원장님과 함께 비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